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40년 동안 사람들의 피부와 함께 나이를 먹어온 피부과 전문의 김정수입니다. 올해 73이 되었지만 요즘 저는 하루를 시작할 때마다 작은 기적을 경험합니다. 아침 세수만 했을 뿐인데 물 속에 얼굴이 얼아 오늘은 더 편안해 보이네 하고 먼저 말을 걸어오는 듯한 순간이 있거든요. 저는 이걸 피부의 안부 인사라고 부릅니다. 나이와 상관없이 우리 피부는 정성을 들이면 아주 솔직하게 반응해 줍니다. 조금만 따뜻하게 대해주면 금세 다시 밝아지고 금세 다시 힘을 찾는 존재예요. 그런데 어느 날 친구들의 얼굴을 보는데 마음이 잠시 아려왔습니다. 동창회 자리였죠. 어릴 때 함께 웃고 뛰고 울던 친구들이 이제는 주름 사이로 세월의 이야기를 감추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한 친구는 제 손을 꼭 잡고 그러더군요. 정수야, 내가 왜 요즘은 자꾸 거울을 피하게 되는지 모르겠다. 손주들이랑 사진만 찍어도 나만 너무 나이 들어 보이는 것 같아. 그 말에 저는 참 오래전부터 품어온 한 가지 마음이 스르르 올라왔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스스로를 바라보는 눈이 따뜻해질 때 비로소 삶이 다시 가벼워진다는 것. 그걸 저는 수많은 환자들을 보면서 깨달았거든요. 그래서 그날 친구에게 아주 조용히 제가 평생 동안 숨겨왔던 아침 세안의 비밀을 들려줬습니다. 비싼 화장품도 아니고 레이저도 아니고 기적의 크림도 아닙니다. 단지 세수를 시작하기 3분 전에 하는 작은 행동 하나, 이것 하나가 팔자 주름도 눈가 주름도 조용히 그러나 확실히 누그러뜨려 줍니다. 오늘 여러분께 그 이야기를 페이지마다 천천히 마치 제 진료실에 앉아 차 한 잔 나누듯 따뜻한 속도로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이 영상이 당신의 아침 거울을 조금 더 밝게 만들어주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날 동창회에서 저는 참 오랜만에 여러 표정을 한꺼번에 보았습니다. 반가움, 그리움, 그리고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는 조금의 서운함, 조금의 외로움 같은 것들 말입니다.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얼굴보다 마음이 먼저 늙어가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나는 이제 예전 같지 않구나 하고 스스로를 단정해버리는 그 순간. 친구들의 눈에서도 그런 마음이 살짝 비쳐 보였습니다. 특히 평소 밝고 씩씩하던 친구 하나가 식탁 끝자리에서 조용히 제게 이런 말을 건넸습니다. 정수야, 지난달 손주 칠순 잔치에서 가족 사진을 찍는데 나도 모르게 자꾸 뒤로만 숨게 되더라. 손주는 환하게 웃고 있는데 내 얼굴은 왜 이렇게 초라해 보이던지.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 한쪽이 슬며시 저려왔습니다. 의사로 살아온 세월보다 친구라는 이름이 더 오래된 까닭일까요? 그 친구가 느꼈을 마음을 너무 잘 알고 있었거든요. 나이 든 얼굴이 부끄러운 게 아니라 나이 든 얼굴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마음이 자신을 더 힘들게 만드는 법입니다. 그래서 저는 친구의 손등을 천천히 잡고 아주 단순하지만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야, 너 얼굴은 괜찮아. 지금 너는 그냥 너야. 근데 세안만 조금 바꿔도 훨씬 편안해 보일 수 있어. 친구는 처음엔 믿지 않는 표정이었습니다. 세안, 그냥 물로 씻는 게 다지 뭐하는 얼굴이었죠. 그러나 저는 40년 동안 수백 명의 피부를 만져보면서 한 가지 사실만큼은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피부는 많이 바르는 것보다 어떻게 씻어내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것. 우리 피부는 하루에 2번 그 작은 습관에 운명이 달려 있습니다. 세안은 단순히 얼굴을 닦는 행위가 아니라 피부와 하루를 이어주는 첫 인사이자 마지막 위로입니다. 그래서 저는 동창회 테이블 옆에서 그 친구를 조용히 불러 제가 평생 써 온 3가지 비법 중 단 하나만 먼저 알려주었습니다. 세수하기 전에 딱 3분만 꿀을 얼굴에 얇게 펴 바르고 기다려봐. 친구는 고개를 갸웃하며 웃더군요. 정수야, 그게 다야? 응, 그게 다야. 대신 꾸준히 해봐. 그 친구는 결국 집에 돌아가서 호기심 반, 기대 반으로 따라해봤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틀 뒤 아침 일찍 제 휴대폰에 문자가 도착했죠. 정수야, 나 진짜 깜짝 놀랐다. 세수하고 나서 내 얼굴이 아니라 같다. 눈가가 편안하고 팔자 주름이 덜 보이더라. 이게 뭐냐 정말. 그 문자를 읽는 순간 저는 참 묘한 기쁨을 느꼈습니다. 피부가 변하기 시작했다는 사실보다 친구의 마음에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희망이 스며들었다는 게 더 감사했거든요.
사람은 나이가 들어도 희망의 결만 잡아주면 얼굴이 다시 살아납니다. 그리고 그 시작이 꼭 어렵고 비싼 것이어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여러분께도 천천히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얼굴에도 또 마음에도 그 작은 변화의 불씨가 따뜻하게 스며들기를 바라면서요. 친구의 얼굴이 단 며칠 만에 부드러워진 것처럼 사실 우리 피부는 생각보다 훨씬 단순합니다. 조금만 이해해주고 조금만 아껴주면 금세 밝아지고 금세 건강을 되찾는 것이지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피부가 늙는 이유를 잘못 알고 계십니다. 주름 때문이 아니라 나이가 들어서가 아니라 화장품을 안 써서가 아닙니다. 의학적으로 보면 피부가 먼저 늙는 가장 큰 이유는 피부 보호막이 깨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늘 거울 속 주름만 보지만 피부과 의사들은 그보다 더 깊은 곳을 봅니다. 바로 피부 가장 위층에 얇게 자리 잡은 산성 보호막, 스킨 베리어라는 곳입니다. 이 보호막은 눈에 보이진 않지만 피부를 감싸고 지키는 아주 얇고 아주 따뜻한 코트 같은 존재예요. 먼지를 막아주고 세균으로부터 방어해주고 수분이 밖으로 빠져나가지 않게 붙잡아주죠.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혹은 우리가 너무 강하게 씻어낼수록 이 보호막이 서서히 얇아집니다. 마치 오래된 벽지가 햇빛에 빛바래듯이 조금씩 떨어져 나가는 것처럼요. 보호막이 손상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첫째, 피부가 이유 없이 건조해집니다. 크림을 발라도 오일을 발라도 속이 텅 빈 것처럼 당기는 느낌. 이건 크림의 문제가 아니라 지켜줄 보호막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둘째, 피부가 예민해집니다. 평소에 괜찮던 화장품이 따갑게 느껴지고 바람만 스쳐도 붉어지기도 하고 갑자기 좁쌀 같은 트러블이 오르기도 합니다. 이것 역시 보호막이 얇아진 현상이에요. 셋째, 주름이 빠르게 깊어집니다. 수분을 잡아둘 힘이 약해지니 피부가 스스로를 채울 능력이 떨어지면서 탱탱함이 순식간에 사라집니다. 피부는 결국 지켜줄 힘이 없어질 때 가장 빨리 늙는다는 말이 빈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친구에게도 그리고 제 환자분들에게도 꼭 한 가지를 먼저 알려드립니다. 피부는 뭘 바르느냐보다 어떻게 씻느냐로 운명이 달라진다. 씻을 때 보호막을 지키는 사람은 나이를 먹어도 피부가 천천히 늙고 씻을 때 보호막을 매일 벗겨내는 사람은 주름이 더 깊어지고 속당김이 심해집니다. 그런 의미에서 꿀 세안도, 코코넛 오일도, 식초 세안도 모두 결국 하나를 향해 있습니다. 바로 피부의 보호막을 되살리는 일. 오늘 제가 알려드릴 3가지 비법은 화려해 보이지 않지만 한번 이해하면 평생 바꿀 필요가 없는 가장 본질적인 피부 회복 루틴입니다. 그리고 이 3가지가 제 40년 의사 생활에서 정말로 많은 사람의 얼굴을 다시 편안하게, 다시 단정하게, 다시 따뜻하게 바꿔놓았습니다. 여러분의 피부도 이 보호막을 회복시키는 순간 나이의 속도가 느려지는 것을 분명히 느끼실 겁니다. 이제 그 첫 번째 비법을 천천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이제 여러분께 제가 평생 동안 아껴온 첫 번째 비법, 바로 꿀 세안을 소개해 드릴 시간입니다. 꿀 세안은 듣기에는 단순해 보이지만 그 안에는 피부의 본질을 깨우는 아주 깊은 원리가 숨어 있습니다. 저는 이 방법을 수백 명의 환자들에게도 소개했지만 그 중에서도 특히 60대 이후 분들에게 놀라운 변화를 보여주었습니다. 왜일까요? 나이가 들수록 피부가 스스로 수분을 붙잡아둘 힘이 약해지는데 꿀은 그 부족한 힘을 대신 채워주는 아주 고마운 자연의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꿀은 그저 달콤한 음식이 아닙니다. 의학적으로 보면 꿀은 자기 무게의 20배 이상의 수분을 끌어당기는 강력한 천연 보습제입니다. 피부 위에 꿀을 올려두면 마치 마른 흙에 빗물이 스며드는 것처럼 잔잔하고 깊게 수분이 들어갑니다. 게다가 꿀에는 플라보노이드, 폴리페놀 같은 자연 항산화 성분이 가득 들어있어 피부를 늙게 만드는 활성산소를 차단해줍니다. 이건 병원에서 판매하는 10만 원대 항산화 크림과 비교해도 효과 면에서 뒤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순하고 더 깊습니다. 꿀 세안의 핵심은 바르는 것이 아니라 3분 동안 가만히 스며들게 두는 것입니다. 세수하기 3분 전. 이 시간이 피부가 가장 달라지는 순간이에요. 천천히 들어보세요. 1점 먼저 얼굴을 미지근한 물로 살짝 적셔줍니다. 뜨거운 물은 금물입니다. 나이 든 피부는 따뜻함보다 포근함을 좋아합니다.
2점 손바닥에 꿀을 작은 콩알만큼 덜어 얇게 펴 바릅니다. 많은 양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소량이 얼굴에 다 부드럽게 녹아드는 그 느낌이 가장 좋습니다. 3점 그리고 기다립니다. 딱 3분. 이때 욕실이 따뜻하면 꿀이 피부 속으로 더 편안히 스며들어요. 4점 마지막으로 미지근한 물을 손으로 떠서 끼얹듯 부드럽게 씻어냅니다. 문지르지 않습니다. 그냥 물이 얼굴을 스치고 지나가도록 두면 됩니다. 딱 이것뿐입니다. 그런데 이 단순함 속에서 피부가 조용히 살아납니다. 제가 그동안 수많은 환자들을 보면서 꿀 세안의 변화를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1주차. 세수하고 나서 안 당기네. 속당김이 줄고 얼굴이 편안해지는 첫 느낌이 옵니다. 2주차. 피부가 촉촉해 보이네. 아침에 거울을 보면 피부가 마른 이파리처럼 푸석했던 느낌이 사라집니다. 3주차. 어라? 눈가가 부드러워졌는데? 잔주름이 조금씩 펴지고 얼굴결이 매끈해지는 변화를 느끼게 됩니다. 기적처럼 큰 변화는 아닐지 몰라도 여러분의 손끝에서 피부가 다시 숨쉬기 시작하는 느낌을 분명 경험하실 겁니다. 여기까지가 첫 번째 비법, 하지만 이 다음은 조금 더 깊습니다. 첫 번째 비법인 꿀세안이 마치 피부에게 따뜻한 아침 인사 같은 과정이라면 두 번째 비법은 하루의 피로를 모두 털어내는 저녁의 위로 같은 과정입니다. 바로 코코넛 오일 클렌징입니다. 저는 이 방법을 수십 년 동안 환자들에게 쉽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오일에 대한 오해가 너무 많았기 때문입니다. 오일은 모공 막히는 거 아니야? 기름은 안 좋은 거 아닌가요? 지성 피부는 절대 쓰면 안 되는 거죠? 저는 늘 천천히 미소를 지으며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오일은 피부의 적이 아니라 당신이 아직 올바르게 만나보지 못한 친구일 뿐입니다. 수많은 오일 중에서도 제가 코코넛 오일을 고집하는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코코넛 오일에는 모유에도 들어있는 라우르산이라는 성분이 풍부합니다. 이 라우르산은 피부를 해치는 균을 부드럽게 정돈해주고 유익한 균은 그대로 살려주는 아주 신기한 성질을 갖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피부의 경비원 역할을 하는 셈입니다. 또한 코코넛 오일에는 비타민이라는 항산화 영양소가 가득합니다. 이 비타민 E는 피부 속 활성산소를 막아 노화를 늦추고 피부 재생을 돕는 일종의 방패 역할을 하죠. 이 두 가지가 함께 작용하면 피부는 하루 종일 노출되었던 미세먼지, 건조함, 햇빛, 스트레스의 잔여물을 부드럽게 내려놓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루를 살아내면서 얼굴에 참 많은 것을 쌓고 돌아옵니다. 세상의 먼지, 마음의 피로, 표정에 남은 힘들었던 순간들까지. 저는 환자들에게 종종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저녁 오일 클렌징은 얼굴에게 오늘 고생 많았다고 말해주는 의식이다. 그리고 그 말은 정말 사실입니다. 코코넛 오일은 단순히 화장을 지우는 도구가 아니라 피부를 원래의 자리로 돌려주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사용법을 천천히 안내해 드릴게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힘을 주지 않는 것, 문지르지 않는 것, 그리고 천천히입니다. 1점 손을 깨끗하게 씻습니다. 더러운 손으로 얼굴을 만지면 그 어떤 관리보다 먼저 피부를 약하게 만듭니다. 2점 손바닥에 코코넛 오일을 한 스푼보다 적게 덜어줍니다. 손의 온도로 살살 녹여주세요. 겨울에는 특히 순식간에 부드럽게 녹습니다. 3점 볼, 코, 턱 순서로 천천히 올려줍니다. 이때 손의 힘을 거의 빼고 오일이 굴러간다는 느낌으로 가볍게 문질러 주세요. 4점 화장이 우유처럼 녹아내립니다. 그 과정이 바로 피부 장벽을 지키면서 세안을 하는 핵심입니다. 5점 부드러운 티슈나 화장솜으로 스치듯 닦아냅니다. 절대 문지르지 않습니다. 오일이 스스로 일을 했으니 우리는 마지막 마무리만 가볍게 도와주는 것이죠. 6점 미지근한 물로 10번 끼얹듯 헹궈줍니다. 따뜻하지도 차갑지도 않은 피부가 좋아하는 온도입니다. 이 과정을 차분히 한번 해보시면 세안이 단순한 청소가 아니라 피부 회복 시간이라는 걸 직접 느끼게 되실 겁니다. 많은 분들이 이 방법을 35일만 실천해도 저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원장님, 저녁 세안만 바꿨는데 얼굴이 덜 피곤해 보여요. 그 말이 참 맞는 말입니다. 피부도 우리처럼 하루의 끝에 위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위로는 어렵지 않아도 됩니다. 정성스럽지 않아도 됩니다.
그저 부드럽게 대하는 것만으로도 피부는 충분히 행복해집니다. 저는 코코넛 오일을 얼굴을 씻는 오일이라고 소개했지만 사실 이 작은 한 병은 그보다 훨씬 더 넓은 역할을 합니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우리는 목, 눈가, 팔자, 입가처럼 피부가 가장 먼저 지치는 부위를 느끼게 됩니다. 왜 이렇게 목주름이 깊어졌지? 눈가가 예전보다 더 얇아졌네. 팔자주름이 점점 내려앉는 것 같아. 이런 고민들은 병원에서만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집에서도 부드럽고 올바른 손길 하나면 얼굴이 차근차근 다시 힘을 찾게 됩니다. 그 중심에 있는 것이 바로 코코넛 오일입니다. 눈과 피부는 얼굴 전체에서 가장 얇습니다. 피지선도 거의 없고 수분을 붙잡아 둘 힘도 약해요. 그래서 주름이 먼저 생기고 먼저 깊어지는 곳입니다. 저는 환자분들께 이렇게 알려드립니다. 비싼 아이크림보다 밤마다 3초짜리 오일 터치가 더 큰 힘을 냅니다. 방법은 아주 단순합니다. 약지에 오일 한 방울을 묻히고 눈 밑, 눈가를 따라 톡톡 두드리듯 올려줍니다. 문지르지 않습니다. 힘을 주지 않습니다. 이 작은 터치는 피부에게 오늘 하루 여기까지 잘 견뎌줘서 고마워 하고 말하는 손길과 같습니다. 그리고 피부는 그 마음을 느낍니다. 정말로요. 팔자주름은 수분 부족보다 굳어진 근육의 방향이 더 큰 문제입니다. 다시 말해 팔자주름은 중력의 방향이 만든 길입니다. 그래서 오일로 피부에 아주 부드러운 역방향 길을 만들어 주면 주름이 조금씩 풀리기 시작합니다. 방법은 이렇습니다. 손가락에 오일을 아주 소량 묻히고 입꼬리에서 코 옆 방향으로 천천히 올려주듯 부드럽게 쓸어 올립니다. 12분이면 충분합니다. 이때 힘을 주면 안 됩니다. 힘을 빼야 피부가 이렇게 올라가는 방향이구나 하고 안심하게 됩니다. 저는 이 동작 덕분에 팔자주름이 23년은 늦춰지는 분들을 수없이 보았습니다. 목은 얼굴보다 더 빨리 늙습니다. 여러분도 이미 느끼고 계실 겁니다. 얼굴은 괜찮은데 왜 목은 이렇게 티가 날까? 그 이유는 목 피부가 얇고 건조함에 더 취약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꼭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목을 관리하는 사람은 나이를 5년은 천천히 먹는 사람입니다. 코코넛 오일을 손에 넓게 바른 뒤 쇄골에서 턱 방향으로 쓸어 올리듯 부드럽게 마사지해 보세요. 이 방향은 중요합니다. 피부가 늘어지지 않도록 올라가는 흐름을 기억하게 하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매일 2분, 단 2분이면 충분합니다. 우리는 얼굴은 돌보지만 몸의 나이는 쉽게 있습니다. 하지만 시니어 피부는 특히 팔꿈치와 무릎, 발 뒤꿈치에서 나이를 숨기지 못합니다. 건조함이 깊어지면 거칠고 갈라진 느낌이 들지요. 저는 환자들에게 이렇게 권합니다. 샤워 후 물기가 남아있을 때 코코넛 오일을 아주 얇게 펴 바르기. 이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물기와 함께 발라야 오일이 몸 전체에 자연스럽게 퍼지고 끈적임 없이 촉촉함만 남습니다. 그 차이는 단 하루만 해도 느껴집니다. 많은 분들이 피부를 개선하려고 뭔가를 세게 바르고 세게 문지르고 세게 밀어내려고 합니다. 하지만 피부는 세게가 아니라 부드러움을 기억합니다. 코코넛 오일이 가진 힘은 그 부드러움이 주는 회복력입니다. 천천히 가볍게 따뜻하게 그 손길만으로 피부가 다시 맑아지고 주름의 깊이가 완만해지고 탄력이 부드럽게 되살아나는 것을 여러분도 직접 느끼시게 될 겁니다. 이제 마지막 세안 비법. 제가 70대가 되어서야 진짜 가치를 깨달은 식초 세안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 역시 처음엔 반신반의했습니다. 식초, 그 강한 냄새로 세수를 한다고? 피부가 상하는 건 아닐까? 혹시 자극이 생기면 어떡하지? 그런 걱정은 여러분이 아니라 저 스스로가 먼저 했던 고민이었습니다. 하지만 의사로서 성분 하나하나를 분석하고 피부와의 상관관계를 실험해 본 뒤 저는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식초는 피부에 자극을 주는 것이 아니라 무너진 산성 균형을 회복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피부는 원래 약산성 4.555일 때 가장 건강합니다. 이 상태에서 피부는 수분을 붙잡아두고 균을 막아내고 염증을 줄이며 빛을 자연스럽게 반사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세안을 하면 피부가 이 약산성에서 벗어난다는 것입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피부가 알칼리 쪽으로 쉽게 기울어지죠. 그 순간 피부는 보호막을 잃고 예민해지고 주름이 깊어지고 기미가 진해집니다. 식초는 이 불균형을 가장 자연스럽게 다시 원래 자리로 돌려주는 역할을 합니다. 마치 자리에서 미끄러져 있던 그림을 살짝 바로 잡아주는 것처럼요. 식초, 특히 사과 식초에는 아세트산, 젖산이라는 자연 유래산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이 성분들은 피부과에서 사용하는 전문적인 각질 제거 시술 피효과 기전이 매우 비슷합니다. 다만 그 세기가 훨씬 더 순하고 몸이 알아들을 만큼 부드럽습니다. 묵은 각질이 부드럽게 녹아내려 피부결이 정돈되면 빛이 얼굴에 고르게 반사되어 톤이 자연스럽게 밝아지고 기미가 옅어 보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밝아지는 것이 아니라 맑아지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환한 피부보다 맑은 피부가 얼굴을 훨씬 젊어 보이게 합니다. 식초 세안을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비율을 지키셔야 합니다. 이 비율만 지키면 자극 없이 아주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미지근한 물 한 대야. 사과 식초 1스푼 15ml. 딱 이 비율입니다. 많을 필요 없습니다. 적을 필요도 없습니다. 한 스푼이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이에요. 식초 세안 방법 천천히 따라해 보세요. 1점 세안 후 미지근한 식초물 준비. 식초는 물에 희석해야 부드럽게 작용합니다. 2점 끼얹는다는 느낌으로 10초 30초 헹굼. 문지르는 것이 아니라 얼굴 위에 쉬고 지나간다는 느낌으로요. 3점 수건으로 톡톡 두드리기. 절대 비비지 않습니다. 나이 든 피부는 문지름보다 가볍게 올려두기를 더 좋아합니다. 이 단순한 1분 루틴이 피부의 톤과 결을 아주 조심스러운 방식으로 다시 편안하게 정돈해 줍니다. 이 변화들은 거울을 오래 보고 난 뒤 문득 느껴지는 변화들입니다. 1주차 당김이 사라진다. 건조함이 덜하고 얼굴이 편안한 느낌을 줍니다. 2주차 피부결이 고르게 정돈된다. 묵은 각질이 부드럽게 사라지면서 화장이 훨씬 잘 먹습니다. 3주차 기미가 옅어 보이고 자연광이 살아난다. 피부가 밝아진 것이 아니라 스스로 빛을 반사할 힘을 되찾은 것입니다. 이 단계에서 많은 분들이 제게 이렇게 말합니다. 원장님, 요즘은 아침에 거울 보는 게 좋아요. 얼굴이 환해진 건 아닌데 뭔가 더 깨끗해 보여요. 그 말이 저는 그렇게도 기쁩니다. 어떤 좋은 비법도 잘못된 습관 하나면 금방 무너져 버립니다. 저는 진료실에서 정말 많은 분들을 만나왔습니다. 꿀 세안도, 코코넛 오일도, 식초 세안도 열심히 실천하고 계셨지만 이 4가지 습관 때문에 오히려 피부가 더 예민해져 돌아오신 분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3가지 비법만큼이나 이 4가지 습관을 절대 하지 않는 것을 강조해 왔습니다. 이 부분은 여러분의 피부를 지키기 위한 안전벨트와도 같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피부 보호막은 얇아지고 약해집니다. 뜨거운 물은 이 보호막을 한순간에 녹여내며 피부를 건조하게 만들고 모세혈관을 확장시켜 붉은기나 실핏줄을 더 쉽게 드러나게 합니다. 특히 겨울철에는 많은 분들이 따뜻함을 찾다가 뜨거운 물 세안을 하시는데 이것은 피부 입장에서 보면 한겨울 찬바람보다 더 강한 자극입니다. 반드시 미지근한 물, 손을 얹었을 때 차갑지도 뜨겁지도 않은 온도로 세안하세요. 그 온도가 피부가 가장 편안해하는 온도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원장님, 세안은 깨끗하게 해야죠. 하루에 2번은 거품 팍팍 내서 문질러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피부는 깨끗함보다 남겨둬야 할 것을 더 중요하게 여깁니다. 아침에 외출도 하지 않았는데 강한 세안제를 쓰면 피부의 보호막을 매일 벗겨내는 셈입니다. 그 결과 속이 당기고 각질이 들뜨고 구석구석 건조해지는 현상이 찾아옵니다. 아침에는 반드시 미지근한 물 세안만 하세요. 피부 장벽은 아침 보호막이 있어야 하루를 견딜 힘을 냅니다. 저는 진료실에서 이런 말을 숱하게 들었습니다. 원장님, 때 타월로 밀면 깨끗해지지 않나요? 스크럽은 매일 해야 피부가 맑아지는 거 아닌가요? 그때마다 저는 천천히 고개를 젓습니다. 과도한 각질 제거는 피부의 보호층을 통째로 벗겨내는 행위입니다. 각질은 제거되어야 할 쓰레기가 아니라 피부를 지키는 천연 방패입니다. 방패를 매일 갈아치우면 피부는 항상 벌거벗은 상태로 외부 자극을 혼자 견뎌야 합니다.
식초, 세안처럼 부드럽게 녹여내는 방식이 필요한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이 습관은 정말 많은 분들이 놓치고 계신 부분입니다. 기미는 문지름으로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기미는 피부 속 멜라닌 활동의 문제이지 겉을 문질러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마찰은 멜라닌을 더 자극하여 기미가 더 진해지고 더 넓게 번지게 만듭니다. 기미와 잡티는 힘을 주는 것이 아니라 결을 정돈하는 관리가 더 효과적입니다. 즉, 꿀식초, 세안 같은 부드러운 루틴이 훨씬 더 큰 힘을 냅니다. 습관을 바꾸면 얼굴의 표정이 먼저 바뀝니다. 이 네 가지를 멈추는 것만으로도 피부 나이는 5년, 많게는 10년은 천천히 흘러갑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 새로운 습관들이 여러분의 표정까지 더욱 부드럽게 만들어준다는 점입니다. 피부는 우리가 살아온 하루의 감정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민감한 기관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편안해지면 피부도 따라 편안해지고 주름도 부드러워집니다. 여러분의 얼굴은 잘못된 습관을 멈추는 그 순간부터 천천히, 그러나 꾸준히 다시 젊어지기 시작합니다. 저는 평생을 피부과 의사로 살면서 한 가지를 분명하게 깨달았습니다. 피부는 바르는 것보다 먹는 것으로 더 오래 젊어집니다. 거창한 건강식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식탁 위에서 우리가 쉽게 만나는 음식들, 그 중에서도 몸이 진짜 알아듣는 음식들만 제대로 챙기면 됩니다. 많은 분들이 원장님, 피부는 화장품이죠? 라고 이야기하시지만 사실 피부는 몸이 보내주는 영양과 혈액의 상태를 그대로 반영하는 거울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장기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폐쇄입니다. 한의학에서도 피부는 폐의 기운이 드러나는 곳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과학적으로도 맞습니다. 폐가 약해지면 혈액순환이 떨어지고 피부까지 제대로 산소와 영양이 공급되지 않아 피부가 건조하고 칙칙해지며 탄력이 빠르게 떨어집니다. 그래서 피부를 살리고 싶다면 겉보다는 속, 그 중에서도 폐와 혈액 순환을 먼저 살려야 합니다. 이제 그 역할을 하는 피부 보약 삼총사를 소개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달빨을 보면 술안주만 떠올리지만 의학적으로 달빨은 천연 콜라겐의 보고 버크입니다. 콜라겐은 피부를 지탱하는 기둥과도 같아서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무너지는 구조입니다. 그 무너짐을 다시 세워주는 것이 바로 콜라겐입니다. 달빨은 피부의 탱탱함을 되찾는 데 중요한 제1형 콜라겐이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게다가 한의학적으로도 달빨은 기혈치시를 보충해 허약함을 돕는 음식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피부 처짐, 눈가 주름, 팔자주름에 도움이 되는 가장 손쉬운 음식입니다. 야식으로 먹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피부 보약이라는 마음으로 가끔씩 챙겨보세요. 달빨이 피부의 기둥을 세운다면 보쌈과 수육은 피부와 근육의 틀을 튼튼하게 유지하는 음식입니다. 우리 몸의 가장 큰 장기 중 하나인 피부는 사실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50대 이후부터 단백질 흡수율이 급격히 떨어지고 근육량도 줄어듭니다. 근육이 줄어들면 피부를 떠받치는 힘도 같이 줄어 탄력이 빠르게 떨어지고 주름이 깊어지죠. 보쌈과 수육처럼 삶은 고기에는 소화가 잘 되는 단백질과 비타민이 풍부합니다. 특히 삶은 고기는 튀기거나 굽는 방식보다 훨씬 순하고 시니어에게 부담이 적습니다. 한의학에서도 수육은 피부를 윤택하게 하고 기운을 북돋는 음식으로 전해져 있습니다. 저는 환자분들에게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다이어트는 나중에 하고 단백질은 오늘부터 드세요. 그만큼 피부 탄력과 근육 건강은 단백질과 직결됩니다. 고등어, 연어, 삼치 같은 등푸른 생선에는 오메가-3 지방산 EPA, DHA 각합니다. 오메가-3는 피부 속 염증을 잡아주는 일종의 소방관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피부가 자주 붉어지거나 가렵고 뭔가 계속 뒤집히는 분들은 오메가-3가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오메가-3는 피부의 수분 증가를 막아 촉촉한 피부를 유지하는 데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뿐 아니라 기미와 색소 침착이 고민인 분들에게도 아주 큰 도움이 됩니다. 왜냐하면 오메가-3는 피부의 염증 반응을 안정시키면서 멜라닌의 과도한 활동을 조절해 주기 때문입니다. 식이 관리에서 특히 기미톤 광채 회복에 도움되는 음식들도 있습니다. 비타민C 멜라닌 생성 억제, 귤, 딸기, 키위, 브로콜리, 피망, 항산화 식품 얼굴의 탁함 제거, 토마토,
블루베리, 견과류, 폐를 튼튼하게 하는 흰색 음식, 도라지, 무, 마, 배, 마늘. 이 음식들은 피부 속에 흐린 빛을 걷어내고 안쪽에서부터 피부의 생기를 채워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는 꼭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도 좋은 잠 하나만큼의 효과를 내지 못합니다. 잠을 자는 동안 피부는 재생하고 주름은 회복하고 톤은 자연스럽게 고르게 됩니다. 잠을 잘 자는 날의 얼굴과 잠을 못 잔 날의 얼굴은 새한 법보다 더 분명하게 달라집니다. 숙면은 피부가 하루를 털어내고 다시 새벽처럼 투명해지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드린 이야기를 이렇게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새안 하나, 오일 한 방울, 따뜻한 손길 몇 번, 그리고 하루 한 끼의 마음가짐. 이 모든 것이 어쩌면 너무 단순하게 느껴질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수십 년 동안 피부과에서 수많은 얼굴을 만나본 사람으로서 확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피부는 복잡한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피부는 꾸준한 따뜻함을 좋아합니다. 나이가 어떤 시간을 데려오든 피부는 여전히 부드러움에 반응하고 정성에 반응하고 당신의 손길에 반응합니다. 제가 이 세 가지 세안법과 몸속 보약 3총사 그리고 절대 하지 말아야 할 습관들을 알려드린 이유는 단순히 피부를 예쁘게 만들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저는 당신의 하루가 조금 더 가벼워지고 당신의 아침이 조금 더 밝아지고 당신 스스로를 바라보는 눈이 조금 더 따뜻해지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오늘도 아름답습니다. 혹시 거울을 볼 때 조금은 서운한 마음이 드시나요? 주름이 늘어난 것 같고 톤이 칙칙하고 예전 같지 않다고 느끼실 때가 있나요? 그 마음 저는 너무 잘 압니다. 하지만 꼭 기억해 주세요. 주름은 당신이 살아온 시간의 증거이지 당신의 아름다움을 판단하는 기준이 아닙니다. 우리는 모두 서로 다른 방식으로 늙어가지만 그 속에는 각자의 삶, 고생, 버팀, 사랑, 희망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주름이 생겼다고 당신이 작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주름이 있다는 이유로 당신의 가치가 변하는 것도 아닙니다. 당신은 지금 이 모습 그대로도 충분히 아름답습니다. 다만 피부가 조금 더 편안해지고 조금 더 맑고 건강해진다면 당신의 표정이 더 따뜻해지고 당신의 마음이 더 환해질 수 있습니다. 그 일을 도와드리고 싶었던 것이죠. 오늘 배운 세 가지 중 꼭 하나만 골라서 내일부터 천천히 실천해보세요. 꿀, 세안, 코코넛 오일 클렌징, 식초, 세안. 어떤 방법이든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당신의 얼굴이 스스로를 사랑하는 시간을 하루의 루틴 속에 만들어준다는 것입니다. 그 시간이 쌓이면 마음이 먼저 밝아지고 얼굴이 따라 밝아지고 삶 전체가 조금씩 달라집니다. 이것이 제가 오랜 세월 환자분들을 보며 깨달은 진짜 동안의 비밀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이야기 중 단 하나라도 도움이 되었다면, 당신의 하루가 조금 가벼워졌다면, 아침 거울 앞에서 미소 지을 용기가 생겼다면 잠시 엄지손가락으로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그리고 이런 건강 이야기를 놓치고 싶지 않으시다면 구독도 꼭 눌러두세요. 구독은 무료고 당신의 건강을 위한 다음 이야기들이 편안하게 찾아갈 수 있습니다. 또한 혹시 주변의 피부 때문에 고민하시거나 나이 들며 자신감을 잃은 분이 있다면 이 영상을 따뜻한 마음으로 하나만 공유해 주세요. 당신의 작은 손길이 누군가의 삶을 환하게 비추는 빛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나이 듦은 결코 두려움이 아닙니다. 나이 듦은 내가 살아냈다는 증거이고 여전히 더 살고 싶다는 마음의 표현입니다. 당신의 얼굴과 삶이 오늘보다 내일 더 편안해지기를, 내일보다 모레 더 건강해지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저는 당신 곁에서 계속 이런 이야기들을 들려드릴 것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당신의 하루에 또 다른 따뜻함을 더해줄 유익한 건강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당신의 얼굴이 당신의 마음만큼 아름답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잘 살아오셨습니다.